내가 건넨 조언들이 상대의 귓가에 닿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분명 진심을 다해 끓여낸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온기를 잃고 납작해진 잣잔처럼 아무것도 담지 못한 채 탁자 위를 겉돌고 맙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화려한 수식어를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존경받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나를 투명하고 납작한 외딴 섬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함께 걷는 내 마음의 산책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행해 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후배들과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살아온 자의 노파심에 실패를 줄여주고자 꺼내놓은 나의 지난 경험들은 마치 채 우려지지 않은 마른 찻잎처럼 그들의 마음 위를 서걱거리며 겉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의 예의 바른 미소 너머로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혜를 나누려 했을 뿐인데 어째서 내 말은 무게를 잃고 흩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마치 종이 인형이 되어버린 것처럼 내 존재의 질감이 옅어지는 낯선 이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던 빛나는 직함과 성과들은 이제 서랍 속의 낡은 명함처럼 평면적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입체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 혼자만 과거의 영광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수식어를 붙일수록 나의 이야기는 생명력을 잃고 납작해집니다. 존경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우러나와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잊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꾸만 내 입술을 달싹이게 만들곤 합니다. 상념에 빠진 내 곁으로 다가온 송여사가 가만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거운 짐을 입에 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말로 존경을 사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도 훌륭한 대화랍니다. 정답을 쥐어주기보단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뼈 있는 말이었지만 그녀의 둥글고 다정한 목소리 덕분에 얼어붙었던 자존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막내 깜돌이가 꼬리를 살랑이며 다가와 내 무릎 위에 툭 하고 턱을 개었습니다. 깽깽 빵! 어떤 화려한 말도 어떤 논리적인 조언도 없는 그 작은 체온 하나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깜돌이는 내게 아무것도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곁에 존재하며 체온을 나누어 가질 뿐이었죠.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작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벽에 걸린 동양화를 응시했습니다. 그림 속의 늙은 소나무는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그 굽은 가지와 깊은 주름만으로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품격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증명하고 싶어 했던 나의 가치는 억지로 소리내어 외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제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존경받는 노년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납작한 찻잔을 다시금 어루만져 봅니다. 그 잔이 그토록 차갑고 평면적이었던 이유는 상대의 잔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내 몫에 뜨거운 경험만을 억지로 들이부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조언은 아무리 좋은 찻잎으로 우려낸 차라 할지라도 쓴맛만 남길 뿐입니다. 태화란
상대의 잔이 피기를 기다려주고 조심스레 온기를 나누는 상호작용임을 나는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 사이의 여백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미숙함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여유, 내가 가진 정답이 유일한 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제야 비로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완벽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마음의 소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입을 닫으니 비로소 들리는 것들. 내 말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던 바람의 숨결, 아내의 나지막한 한숨,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품고 있는 각자의 치열한 고민들까지.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향해 온전히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찻잔을 쥐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고 납작하기만 했던 찻잔이 서서히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입체의 형태로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비워냄으로써 얻게 된 진정한 품격의 무게였습니다. 품격은 보여주려 애쓸 때는 평면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상대를 온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생생한 입체로 살아 숨쉬게 됩니다. 베란다의 작은 정원을 가꾸며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향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꽃을 피워낼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향기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기 마련이죠. 우리 중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훈수와 잔소리라는 가시를 거두고 공감과 경청이라는 너른 잎을 틔우는 일 말입니다. 오후가 되어 송여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 생각을 먼저 꺼내놓기 바빴겠지만 오늘은 가만히 그녀의 눈을 맞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 오늘따라 왜 이리 경청을 잘하세요? 당신 눈빛이 참 편안해 보이네요. 아내의 칭찬에 나는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대화의 절반을 양보하니 오히려 관계의 밀도는 2배로 짙어지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존경받기 위한 가장 위대한 처세술은 어쩌면 나를 낮추고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훌륭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젊은 세대의 오늘에 완벽히 들어맞는 정답은 아님을 인정하는 용기. 나라는 굳건한 껍데기를 깨고 나와 상대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포용할 때 낡고 고루했던 우리의 경험은 비로소 세대를 관통하는 빛나는 지혜로 승화됩니다. 입을 닫으니 신기하게도 내 주변으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시하고 평가하던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해주자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따금 찾아오던 그 깊은 고립감과 헛헛함은 세상이 나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워둔 두꺼운 훈수의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장벽을 허무니
그 위로 따스한 인연의 햇살이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꼰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넘어 진정한 인생의 마스터가 되는 길. 그것은 남보다 앞서 걷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쳐 기대어 올 때 묵묵히 등을 내어주는 듬직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준 주름과 백발은 낡음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품을 갖추었다는 참으로 눈부신 익어감의 증명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고 가장 찬란한 내면의 속살을 마주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잠시 접어두고 그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그 따뜻한 침묵의 끝에는 당신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께 살며시 전해주시겠어요? 오늘 산책은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같이 산책해 주실 거죠? 멍멍, 깜돌이도 기다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설정도 잊지 마시고 모두 행복하세요.